나왔습니다. 동아일보 어떤 신문입니까? 1920년에 창간이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 창간이 된 신문입니다. 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2017년 97년이 됐습니다. 조선일보와 함께 동아일보, 그동안에 영효구 역사가 있었지만 그래도 민주구 정론지라고 국민들에게서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과거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1위를 했을 때 그 1위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워서 그 사진을 신문에 배포해서 국민들의 어떤 애국심을 고취시키면서 청란을 당한 그 신문이 바로 동아일보였습니다. 인천 김선수 선생이 만든 그 동아일보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 기관, 그리고 책, 잡지,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역사가. 그런 훌륭한 선조들의 역사를 가진 동아일보가 어떻게 해서 오늘 이렇게 파악하게 됐는지, 나라를 팔아먹고 자유민주주의를 팔아먹고 대통령을 팔아먹고 자유통을 팔아먹는 이 타락하고 사악한 언론이 되었는지 우리는 온 몸을 다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97년이 된 동아일보 3년 있으면 100년이 됩니다. 이 100년의 선물로 우리 국민들은 동아일보에 태어나려는 선물을 안겨합니다. 맞습니다. 동아일보를 태어나시키자. 태어나라. 저들이 태어나시키자. 태어나라. 오늘 날씨가 너무 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4개월간 셀 수 없는 수십만 건의 허위, 거짓, 조작, 음해, 선동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은 우리 국민들은 사실 정신적인 신체적 건강에 위협이 올 만큼 유독성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기사들을 저는 의도적으로 피했지만 그래도 비판을 위해서 여러 번 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순덕이란 자, 김순덕이 1월 중순에 칼럼을 썼습니다. 이상한 칼럼을 썼다고 들었는데 읽지 않았습니다. 또 제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읽지 않다가 오늘 동아일보에 와서 동아일보를 규탄해야 되니까 오늘 새벽에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본 최근 4개월간 허위 조작금의 선동보도 중에서 가장 최악질, 가장 사악한 보도가 김순덕 칼럼입니다. 중요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질병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 영어로는 adrenal insufficiency, 보통 발견한 의사 이름을 따서 에디슨 디지즈라고 합니다. 부신피질 기능이 저하돼서 나타나는 질병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급성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 부신피질에서 나오는 코티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만성적인 피로감, 얼굴이 검어지고 늘 어떤 식욕의 저하, 불안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 질환을 박근혜 대통령이 앓고 있는지 앓고 있지 않은지는 잘 모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과거 그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순덕이라는 여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거의 단정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질환 때문에 대통령의 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사람을 매도 음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심각한가?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나 외상과 질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질병을 갖고 있다는 것이 질병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절대로 죄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들어오면 그 질병을 극복하고 그 질병과 함께 질병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사회적인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
나라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질병을 갖고 생활하는 진정한 의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픈 것이 죄입니까? 설령 박근혜 대통령이 부신부질 기능 저하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의술을 얼마든지 관리할 수가 있고 그 질병을 관리하면서도 일관된 자유투을 정책을 통진당 예상, 전교조 법의 노조와 민노총 무력화,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등 일관된 자유통일 정책을 수행해왔다는 것은 더욱더 우리가 높게 평가해야 되고 위대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의도적으로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의 매도를 하는 인간은 최악의 가장 사악한 그런 어떤 인간적 매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칼럼을 읽고 이 김순덕이라는 인간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을 약물 중독자,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성 의약품의 약품 중독자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어느 것 하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청와대 자나스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3천 몇백 장이 사입이 됐고 그동안에 2천 몇백 장이 사용이 되었다. 그러면서 무지막지한 마약류 의약품이 청와대로 들어가서 사용이 되었다. 이런 소제목을 달고 있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황장애를 겪을 때, 일시적인 불안증을 겪을 때, 불면증을 겪을 때 쓰는 항불안제와 수면제가 바로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수면제, 잠을 잘 못 자서 고통받는 분들은 지금 드시는 분들 많고 또 드셔야 됩니다. 청와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만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수석 비서관, 경호실, 비서관 수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2천 몇백 장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들어갈 선드리겠습니다. 자락스라는 약이 있습니다. 알파라졸라 0.25mm짜리가 가장 작은 약입니다. 공황장애 이 약을 하루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는가? 3mm, 4mm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락스 이 한 가지 약에 대해서만 하더라도 어떤 한 환자가 6개월만 써도 2,000알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악의적인 매도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1일 기자회견에서 블랙리스트는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다. 이 여자가 김순덕 뭐라고 했습니까?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다. 확인되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마약성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물론 그 약도 필요할 때는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약물에 중독된 사람으로 거의 기정사실을 해놓고 매도를 하면서 더욱더 사악한 것은 그 사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직무수행과 연관시켜서 사람을 매도한 이 악의적인 칼럼을 쓴 사람이 김순덕 이 여자입니다. 저는 이걸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어제 오늘 거쳐서 자유군은 언론, 정치, 검찰, 특검 등 13명 정도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그 칼럼을 보고 김순덕은 그 발언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내일 오늘 중에서 김순덕을 명예훼손죄로 다시 한번 고발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정신적 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의 명예도 반드시 회복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더 악의적인 칼럼들, 더 못된 사설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